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 사이에, 어, 모비큐랑 그 시험을 좀 치렀어요. 예, 그, 원래는, 치르지 않겠다라고 막 이렇게 했었다가 치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일단은 감사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하고 싶은데, 어, 내가 왜 모비큐랑 학파를 상호원을 처음부터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모르겠습니다. 제 실수였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제 실수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실수를 우리 와이프가 다 잡아줬어요, 일단.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작가님이 본인을 나를 상원으로 이미 인정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본인이 상원을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상원이 됐다라고 왜 확신을 하고 그렇게 있지? 라고 얘기를 우리 와이프가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내가 왜 그러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다가 우리 와이프의 말을 듣고 정말 딱 머리 한 대 맞고요. 1차 시험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게 됐고 2차 시험은 준비해서 보고 예, 그래서 1차는 어떻게 붙었어요. 찍기를 잘하나 봐요. 근데 2차 시험에서는 떨어졌어요. 2차 시험은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막상 하고 시험 문제를 접하고 보니까 내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작가님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다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스스로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작가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시험을 안 보고 싶었는데 시험을 보게 해준 우리 와이프에게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 뭐 어쩌겠나요? 제가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여기서 다시 뭐 유튜브를 닫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예, 그럴 거면은 애초에 시작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계속해서 작가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더 가지면서 제 스스로를 좀 더 무장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제가 계속해서 음,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우리 생태계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어, 풍요로워지고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나눌 책은요. 먼저 그 회랑학파 시험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맘 편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가 어, 중간에 이제 시험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잠깐 손을 놨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보기 시작한 건데 이어서 봤는데 시험 끝나고서 마저 이제 못 본 부분을 이어서 봤는데 앞부분이 전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앞부분을 볼 때에도 내가 이게 무슨 책을 보고 있는지 나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책을 보는 거지? 난 이 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서 이 책을 좀 접했고 그렇게 접하면서 어 제가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이 책이 흡수가 잘 안 되고 제 스스로도 이렇게 낯서니까 PPT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보게 되니까 그나마 조금 정말 새끼 손톱만큼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됐고요.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오늘 벌써 한 3시간째 저희 지금 녹화 준비만 3시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3시간째 이 팝업 창을 띄워서 PPT랑 팝업 창을 동시에 띄워가지고 녹화하는 거를 열심히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절반만 성공했어요. 왜냐면 화면은 성공을 다 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돼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미루면, 제가 이 책을 내일 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른 책을 지금 많이 또 봐야 될 책이 이미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책은 정말 어려운 책인데 이런 어려운 책을 지금 봐야 돼서 근데 이제 그거를 보려면 이거를 무조건 오늘 해야 돼요. 하고 저는 내일부터 다른 책을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이 책을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너무 오랜 시간 해서 이미 좀 많이 지쳐 있어요. 근데 어쩌겠나요? 또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하고 함께 해야 저도 사실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지친 채로 그냥 잠들면 저도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올리고 여러분들이 보일 거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저도 다시 힘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저만 잠깐 볼게요. 예, 여러분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마강수 교수님의 책이고요. 왜 나는 순수한 민주주의에 몰두하지 못할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사실. 예, 이거 오늘 나누고 싶어가지고 참 준비 열심히 했는데 아쉽네요. 왜냐면 이 책이 그 작가님께서, 이 교수님께서, 이 마강수 교수님께서 되게 그 칼럼들을 이렇게 여러 쓰셨는데 그 칼럼들이 모아진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고 그 주제를 이렇게 엮었을 때 제목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제목 자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오늘 좀 깨달았어요, 오늘. 예, 이 책을 그렇게 몇 날 며칠에 읽었는데 이 책 제목 자체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문학적인 시간이 짧아서 그러겠죠. 예. 또 그렇고 그래서 PPT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나누지 못하니까 저 혼자 이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눌게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오늘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이 책 자체가 정말 익숙치는 않아요. 예. 일단은 이 책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성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아주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이 교수님께서. 그래서 뜻하지 않게 그 연세대 교수직에 계시다가 교수직에서 파면을 당해요. 그 대학 측으로부터.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좀 잘못 태어나신 것 같아요. 한국 기준으로 하면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이 교수님께서 일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럽 쪽, 뭐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태어나셔가지고 활동을 하셨고 교수 뭐 이렇게 등단을 하셨다면 노벨 문학상 정도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최소한 후보는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정도로 굉장한 교수님이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 번 읽고 오늘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저는 이 책을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성에 관련해서 굉장히 막 그 강하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뭐 사실 뭐 포르노라든가 성애라든가 뭐 관능적이라든가 뭐 성적 문제라든가 막 이런 거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얘기 나누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보세요. 안 그럼 저처럼 진짜 당황하실 수 있어요. 저 당황해가지고 이 책 이해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무슨 얘기하는지 이 책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저도 가식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많이 부끄럽다고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을 들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자 오늘 이 책은 이제 옛 시조로 이제 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그 교과서에서도 배웠던 책이에요. 이제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짓나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예, 이게 옛 시조고요. 이거 이제 지금 현대어로 풀이하면 동쪽 하늘이 밝았느냐 종달새들이 지저긴다. 소 먹이는 아이는 아직도 안 일어났느냐 고개 넘어 이랑의 긴 밭을 언제 가려고 하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 그런 그 양반들이 있잖아요. 양반들이 그러니까 이 시조가 어떻게 보면은 양반들이 막 우리나라의 그런 그 아름다운 그런 자연 경관 이렇게 뭐 한편의 그 자연 경관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시로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이지만 사실은 이 그 유배되거나 아니면 낙향한 그런 이제 엘리트들 있죠 사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부패해서 낙향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정치 싸움에서 밀려서 낙향한 경우도 있고, 이제 다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낙향하고 나니까 할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하늘 한번 보고, 아니면 뭐 노비들 움직이는 거 한번 보며 이러면서 그 이렇게 노비 이렇게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카스트 제도 인도에, 예, 우리나라 사실은 예전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노비로 태어나면 평생 노비였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양반 태어나면 평생 양반이고, 예. 이런 그런 양반들이 그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는 시구로 이렇게 작성한 글들이 아니라, 읊은 게 아니라 그냥 채찍질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양반이 이렇게 글을 쓰면 솔직히 이 노비들은 이 글을 읽지는 못했겠지만, 이 노비들은 얼마나, 만약에 안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종달새가 쥐적인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하루에 아침에 이제 다시 노동이 시작돼야 되는 거고,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언제 일어나가지고 저 김밥 가려고 그러냐, 빨리 나가서 일해야지, 이런 얘기거든요. 예. 사실은 뭐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그 해석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양반 입장에서 봤을 때하고 그 노비 입장에서 봤을 때하고 굉장히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이제 이런 양면성을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처음 스타트로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현대인들의 다양한 그런 이중적인 면들을 비판을 해요. 뭐냐면 이제 우리 왜 미세먼지, 요즘에 그 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우리나라 심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우리가 이거 다 중국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중국에서 오는 것도 분명 영향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양도 어마어마하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이게 워낙 오래전에 봤던 뉴스이기 때문에, 몇 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근데 제 기억에는 오히려 중국에서 오는 먼지보다 우리나라에서 생성되는 먼지가 더 많아서 그렇다라는 뉴스도, 제가 그런 기사도 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랑의 양면성이 뭐냐면, 우리는 남 핑계를 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정말로 이게 해결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정말 내 마음으로 느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먼저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쵸? 그러니까 이 인구 밀집되어 있는 곳을 내가 먼저 나가서 자연경관으로 나가서 살아야지, 사실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절대 안 하죠. 그냥 말로 바로 그냥 남 핑계를 대고, 예, 나는 문제 없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런 양면성. 또 뭐가 있나요? 그런 우리 흔히 뭐 정치인들에게서 많이 봤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 외에 내 자녀가, 특정 정치인의 자녀가 이미 뭐 법대를 나오든 예를 들어서 뭐 외고를 나오든 과기고를 나오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면 과기고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비판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어 그러니까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들이 정말 공부를 잘해가지고 외고를 나왔다, 아니면은 뭐 과기고를 나왔다, 이렇게 치자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자리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외고나 과기고 자체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비교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신랄한 비판을 하는 거죠.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거기 보냈는데, 뭐 이런, 우리 자주 보잖아요, 이런 뉴스들. 예.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사람의 양면성, 가시적인 부분, 이중적인 부분, 예, 이런 부분을 이 작가님께서 좀 비판을 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도 나오는데, 순수한 민주주의도 순수한 공산주의도 있을 수 없다. 실용주의적 쾌락주의와 인간 심리에 대한 근원적 성찰에 바탕을 둔 실리주의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 인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욕하고 공산주의 민주주의를 욕하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게 한결같아요. 뭐냐면 다 필요 없는, 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예. 둘 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실용주의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실용주의적으로 느낀다면 뭐냐면 내가 거기서 쾌락을 느낀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런 실용주의적인 쾌락주의에 그 본을 해서 거기에 근본을 두고 그런 곳에서 그런 곳에 성찰을 두고 이제 실리주의를 챙겨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얘기를 또 해주시는데, 조선시대 관기제도가 나와요. 예, 조선시대에 이제 관기제도가 나오는데, 이제 관기제도는 게 뭐냐, 이 관청기생이에요. 예, 그 이제, 목민간으로 이제 지방관리에 파견이 되게 되면, 이제 가족을 두고 본인만 지방에 내려가야 돼요. 조선시대에. 근데 이때 이 관기가 나라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붙어지는 거예요. 이 관기를 데리고 이제 내려가거든요. 아니면 뭐 거기서 관기가 아무튼 관기 자체가 이제 존재해요. 예. 근데 이 관기가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외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익숙치 않죠. 지금 이 단어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바로 들 수 있는데, 저도 그런 거부감을 이 책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를 못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필요했느냐면, 어, 이제 그 목민관이 지방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그 성적 욕구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미치게 되면 그 올바른 판단을 해서 그 민심을 이렇게 잘 다독여줘야 되는 이 목민관이 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더 어지러워지는 거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관청 기생을 붙여주고 연애를 즐기게 해주고 겉수청과 속수청까지 다 들어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법적인 외도를 하게 해줬고, 어떻게 보면 또 이거를 통해서 대신에 또 뭐가 방지가 되냐면 그 본처의 백인머리 송사가 방지가 됐다, 이런 얘기가 또 쓰여져 있어요. 뭐 아무래도 뭐 우리 사람이라는 게 내가 특정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 다양한 그런 청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청탁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와이프의 청탁이거든요. 와이프를 통해서 들어오는 청탁. 이게 사실은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거부하기가 힘들지만 그렇다고 또 들어줬을 때 굉장히 맹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그런 관기 제도를 조선시대에서 유지했었다. 예,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정치인들 아니면 엘리트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름이 많이 나 있는 무슨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 뭐라고 할까요? 그 불륜, 불륜이죠. 예, 불륜을 통해서 이렇게 낙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이 교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낙마시키면 안 된다. 그런 낙마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불과 조선시대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바로 전이잖아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합법적으로, 왕 같은 경우에는 궁녀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궁녀를 데리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외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대부들은 첩을 가지고 첩을 데리고 그렇게 또 합법적으로 외도를 했고, 그러면서 다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만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게 원래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세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고 좀 민감해지실 수 있는데 이 책에 진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책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해요. 거부감이 너무 들린다 그러면 꼭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선조들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혜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남자들이 태어나기를 애초에 이제 가학을 통해서 이제 쾌감을 얻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약간 그 가학적인 거죠.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공격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이 책에서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세디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가학적인 그 목표를,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가학적으로 달성을 하면서 쾌감을 얻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사업적으로도 아니면은 정치적으로도 성공을 많이 했는데, 그게 남자의 그 본성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대편으로는 이제 반대로는 뭐냐면 여자들. 이제 여자들이 이제 주로 얻는 게 뭐냐면 이제 매저키즘이라고 이 책에는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피학을 통해서 쾌감을 얻는 거예요. 남자들의 그런 그 강인한 그런 움직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쾌감을 얻는 거를 이제 매저키즘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매저키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일단 이 책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남자들의 그런 그 우월성을 그 드러내고자, 그리고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강인한 욕구들 있죠. 이런 걸 이제 다 세디즘으로 이제 좀 묶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남자의 본연에 이 남자의 본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빌 클린턴, 예, 그때 당시에 그 예전에 그 백악관 인턴하고 이제 불륜 관계로 인해서 이제 낙마될 뻔했잖아요. 낙마될 뻔했는데 아마 기억에는 그 상원에서 그게 부결돼 가지고 이제 탄핵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빌 클린턴의 그 영부인이죠. 영부인 누구더라? 영부인 성함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영부인이 굉장히 이제 좀 민감한 발언들을 많이 같이 하게 됐죠. 왜냐면 뭐 자기 남편이 다른 데서도 아직 백악관 안에서 성생활을 즐겼으니 그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름이 또 지퍼게이트예요. 심지어 지퍼게이트. 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예.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뭐냐면 그 정치가가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예, 굉장히 그런 세디즘적인 게 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욕구가 해소가 돼야 될 곳이 필요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최근에 제가 생각나는 건 안희정 도지사. 예. 안희정 도지사 분도 약간 그 불륜 스캔들에 의해서 낙마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보면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좌우 뭐 이렇게 따지자고 이런 게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희정 도지사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에는 별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굉장히 그 이미지도 좋아 보였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 여자, 예, 그때도 비서하고 이제 좀 불륜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이제 낙마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그 남자들의 그런 정치가들,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이 그 굉장히 강한 세디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 작가님, 이제 이 교수님은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그 사생활이 정치 생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 책에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좀 강하죠.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책 읽다가 자꾸 그만두고 싶었어요. 아, 나 이 책을 내가 왜 읽어야 되지? 왜 읽어야 되지? 제 그런 반복을, 그 의문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읽고 PPT를 준비하다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예,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내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이중적이었었구나. 왜냐면 나도 지나가는 여자 보면, 이쁜 여자 보면 이쁘다라고 속으로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건 사람이라면 당연하잖아요. 뭐 여자분들도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 내가 뭐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저 남자가 멋있어 보이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만나고 싶고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건데 그걸 이제 내가 이제 억제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뭐 다양한 그런 뭐 내 스스로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항상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억지를 한 건, 이제 누르는 건데, 이 교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좀 되게 굉장히 좀 세신 분인데, 뭐, 이 책에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정치가로든 경제인으로든 또 다른 무엇으로든 출세하려는 건 남보다 더 신나게 마음껏 본능을 충족시키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고, 정치가가 겉으로는 금욕 생활을 잘 참아내는 척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그 신경질을 국민한테 부려댄다면 결국 나라는 망하고 만다라는 그런 이제 균합적 추리를 이제 써주시고 계세요. 이제 딱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잠깐 이제 해주시고 계시긴 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칼럼들이 엄청나게 많은 칼럼들이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계속 주제가 조금씩 바뀝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가장 여성적인 여성이라는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파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또 여성적이다라는 말과 여자답다라는 말이 좀 틀리다. 라고 이제 나오는데 뭐냐면 여성적이라는 것은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본질적 특성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자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요되어진 여성상을 얘기해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여성적인 그 지도자상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저는 이 교수님이 굉장히 미리 굉장히 이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 정도에 써진 칼럼들을 다 모아놓으신 건데 이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게 저는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여성적인 지도자 하면 누구 생각나시나요? 저는 저기가 생각나요. 메르켈 총리. 그죠? 굉장히 어머니상 같고 뭐 조곤조곤하게 하시고 하면서도 딱딱 부러지는 것도 있었고 뭐 심지어 이렇게 뭐 저기 뭐야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굉장히 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적인 그런 그 지도자상이라는 부분이 거기서 보이고 여자답다라고 느껴지는 그 지도자상으로는 뭐가 보이냐면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뭐냐면 그런 왜 우리 농성 파업 같은 거 할 때에 그런 확성기에 대고 이렇게 막 크게 막 목소리를 막 내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난 그 여자분들이 뭐 굉장히 고음으로 막 이렇게 막 주장을 뭔가를 하시는데 난 그게 진짜 잘 적응이 안 되거든요. 제 스스로 그래요. 제 스스로 그게 정말 적응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여자를 여성스럽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좀 더 혐오감을 느꼈었나? 라는 생각을 이 부분을 읽고서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연하게 여자라면 여성스러워야 된다, 여성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이제 그 머릿속에 담고 있는데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도자지만 정말 잘한다. 너무 아름답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성기를 들고서 트럭 위에서 막 뭐 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막 크게 막 소리 지르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봤을 때는 막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성적인 거냐, 여자답다는 거냐, 이럴까 내 남자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강요되어진 여성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의 그런 외침이 저만 그렇게 불편을 하게 느낄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런 그 확성기에서의 그 여자분의 역할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호소력에서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오히려 메르켈 총리처럼 좀 조근조근하게 하면서 따지듯이 발언을 하시는 게 그런 분들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좀 더 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분이 나오면 이제 모든 성애에는 불륜이 없다라는 파트가 또 나와요. 예. 여기에서 되게 저는 이거를 이제 반대쪽 주장을 제가 뭐 이렇게 책을 찾아보거나 이럴 여유까지는 없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 책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얘기해 드릴 건데, 뭐냐면 로마의 세태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후 정치와 결탁하면서부터라고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교수님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가 한 나라를 완전 집어삼키게 되면 그 나라는 패망한다. 그런 식으로 주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의 반대 주장을 제가 들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까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 교수님의 주장은 그래요. 그래서 뭐 저기 로마가 그래서 이제 쇠퇴한 것이다. 예, 기독교가 완전히 잡아먹고 나니까 쇠퇴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오히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뭐 사실 뭐 고려 시대라든가 아니면 뭐 신라 시대라든가 아무튼 뭐 그 종교가 사실은 굉장히 탄압 정책도 조금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종교가, 그러니까 특정 종교가 굉장히 이제 어떤 시대에 강한 이제 메인의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타 종교의 그 어느 정도 그 방해도 있고, 또 다른 종교들이 좀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책에서 주장을 하세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좀 명확하게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런 인문학이 잘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서 로마가 쇠퇴했던 건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봉인된 후에 정치와 결탁하면서부터고, 로마가 붕황했던 이유는 쾌락을 위해 싸워서 정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념 싸움으로는 이제 평화가 오지 않고 육체의 평화를 통한 정반대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가 중요하지 사랑에는 과거도 미래도 필요 없다. 예. 지금 당장 내가 맞지 않으면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예전에 그런 주장을 책에서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성교육 부분도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부분은 저는 발언하기 좀 자신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뭐 이것도 절판된 책이라 아마 구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빌려서라도 한번 보시면 214페이지, 238쪽을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렇게만 지금 PPT에다 남겨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웨디푸스 콤플렉스의 굴레라는 파트 때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뭐냐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아니면 아빠를 경쟁 상대로 보고 콤플렉스를 느끼며 증오하는 심리예요. 이게 웨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이들이 이성의 부모에 대해 성적으로 접근하는 심리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주 명확하게. 예, 그러면서 그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의 아들과 연인이라는 그 소설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모자 간의 애정 관계를 이제 남김없이 밝혀 그르는 심리 소설이라고 이제 딱 얘기해 주시는데,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엄마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갖고 있는 그 방탕하고 야만적인 기질에 대해서 혐오감을 어느 순간부터 갖게 돼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는 자기가 기대했던 가정상이 무너지니까 그 남편에게 쏟아야 될 애정을 본인이 낳은 장남 큰아들에게 이제 쏟게 돼요. 근데 이 또 큰아들이 폐렴으로 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차담인 폴에게 애정을 쏟게 돼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그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이제 그 자녀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이 둘째 아들 폴은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인간으로 변해버려요.
예, 그런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에고이스트가 돼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면서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을 했는지 여자친구를 만났는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그 여자하고 이제 사람이 이제 이제 소설상에서 그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육체적인 관계를 이제 맺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폴이 그 엄마에게 그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의 그 여자친구하고 갖게 되는 그 육체적인 관계가 그 정신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만족감을 정신적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면 헤어지게 됩니다. 무섭죠. 예.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또 계속해서 어떤 일이 반복이 되냐면 이 폴이 이 여자를 만나고 있지만 이 엄마는 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질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아무리 여자친구를 자기가 만나더라도,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엄마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시 나가게 되면 그 지배의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이 여자하고 육체적인 관계에 만족감을 갖더라도 정신이 거기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섭죠.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꼭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 왜 우리 요즘에 드라마에서도 종종 나오지 않나요? 근데 드라마를 따로 보진 않았어요. 드라마를 되게 안 보는 스타일이라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예, 그래서 안 보는데 그 보통 되게 흔한 소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도 뭐냐면은 그 내 아들이 내가 훌륭하게 키워놓은 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엄마들은 그 만나고 있는 그 상대를 그 자기 기준으로 자꾸 뭔가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성은 그 자녀의 그 여자친구는 그 엄마가 데리고 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준은 엄마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왜냐면 그건 아들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건데 엄마 기준에 맞아야 되는 사람으로 좀 대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 사실은 이 소설의 그 오랜 소설에 있었던 게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 책에서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그 이제 어 그 발단 사고의 발단이 뭐냐면 이 엄마는 남편에게 받았어야 될 사랑을 못 받은 거죠. 사실은. 예. 그러면서 이 왜곡된 자신의 그 자녀 사랑이 결국에는 그 아들이 그 잘못된 길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결국 웨디푸스 콤플렉스를 이 엄마가 자녀에게 이렇게 그 잘못된 사랑을 전해줌으로써, 예, 강요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예, 자기가 불만족한 거를 자녀를 통해서 만족하려는 대리만족,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요즘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라는 생각을 해보고 보니까 저도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와이프가 자녀에게 자기 아들에게 너무 많이 빠졌을 때에는 내가 오히려 우리 아내를 위해서 무언가 많은 걸 하는 게 좋겠구나. 그러면 이게 좀 방지가 될 수 있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 아버님들 입장에서는 내 딸의 남자친구를 굉장히 자기 기준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가시는 아버님이 혹시 가정에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역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아내분께서 이 남편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심으로써 이 남편이 딸에게 가는 그 강한 집착을 조금 해소해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크게 많이 좀 감동을 입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자식에게, 이성의 자식에게 굉장히 집착하는 건 사실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내 배우자를 위로해 줌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겠구나. 예, 그래야 내 자식도 올바르게 크고 이 자녀도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이성과의 그런 다양한 만남에 문제가 없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신사를 경계하라는 또 문구가 나와요. 예, 말 그대로 진짜 신사적인 분들 많잖아요. 예, 신사적인 분을 이제 또 경계하라는 또 문구가 나오는데, 자, 남자가 태어나 최초로 사랑하게 되는 애인은 어머니이다. 잠재의식 속에 모든 여성을 어머니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원초적 본능이 있다. 이 심리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자 기피증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최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엄마가 처음으로 첫사랑이 되는 거죠. 내 엄마가 어떻게 보면 이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다른 여자가 내 엄마 같을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렇게 확신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렇게 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본능이 남자의 아이들에게 이제 있는 거죠, 이미. 예. 근데 이게 이제 잘못돼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자 기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더 이제 결국에는 이 여자 기피증이 생기는 게 왜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엄마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자꾸 부정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자 기피증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성 자체를 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성과 그런 관계를, 예, 가질 수 없다라고까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런 종류의 남자일수록 결혼 전에 교제 기간에 절대 여자의 몸에 손을 안 대고 신사적으로 나온다. 지나철이만큼 점잖은 남자를 경계하라고 이 책에 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너무 신사다우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제 주변에 그런 신사가 없거든요. 예, 솔직하게 그냥 평범한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신사다운 남자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여자분들은. 예. 또 그런 부분도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람이, 너무 신사적으로만 이렇게 지키면 안 된다. 예, 이런 부분도 또 책에 나와 있고요. 인형을 사랑하는 심리에 대해서도 또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게 좀 저는 독특했는데, 왜 우리 뭐 벌써 오래전인데 한 10년은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왜 일본에서 그런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 인형 같은 게 사람 닮은 인형들이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좀 중간중간 뉴스에 몇 번 나왔었죠. 이게 수입이 되네 마네, 수입을 뭐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수입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아니 왜 그래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야 되지? 라는 생각만 좀 들고, 좀 그런 기사 자체를 좀 거부감이 들어서 거의 잘 안 읽고 그냥 넘겼거든요. 그냥 좀 무시하는 식으로. 예. 그래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인형을 사랑하는 심리에 대해서 이 책에서 또 해제를 해주세요. 교수님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여자를 완전히 소유하고 싶은 것이 남자들의 본성인데, 그러한 지향적인 소유욕의 심리가 남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인형이나 잠자는 인형 같은 여자를 원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완전히 갖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너무 완전히 갖고 싶으니까 그 소유욕이 일반 사람들의 그 약간의 그 반항심 자체도 다 싫은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냥 거의 뭐 그냥 살아있더라도 죽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차라리 인형. 예. 이런 상대방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독특한 게,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남자들은 똑똑한 여자나 지적으로 우월한 여자가 사사건건 따지는 걸 원치 않게 되고,
백치미의 여자를 원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하고도 관련이 또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좀 제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해는 조금 되시죠? 이 막상 말씀 들으면 이해가 바로바로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책 여러 번 읽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나이가 먹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나 지적인 여자도 만나고 싶고 막 이렇게 이런 욕구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그냥 똑똑한 여자 뭐 지적인 여자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냥 나는 즐겨줄 여자가 좋아.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게 진짜 사실은 이런 단어가 좀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여기 책에 있는 그냥 그대로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백지의 여자를 원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뭐냐면 내가 이제 성적인 장애가 좀 있을 때에는 그런 이제 인형을 사랑하는 심리가 또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살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인형을 또 좋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일단은 그래서 오늘 되게 다양한 주제를 나눴는데 사실은 이 책의 제목이 이렇잖아요. 예. 왜 순수한 민주주의에 몰두하지 못할까라는 건데 사실 이 책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사이트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굉장히 나눠주는 그 성에 관련된 얘기 말고 먼저 나눴던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금방 이해가 됐고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했는데 요 맨 뒷페이지 있죠. 이 책의 맨 뒷페이지 부분이거든요. 이 이제 요 부분인데 여기 한 번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왜 나는 순수한 민주주의에 몰두하지 못할까? 노예들을 방석 대신으로 깔고 앉은 옛 모로코의 왕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돌아온 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노예들의 불쌍한 모습에 동정이 가다가도 사람을 깔고 앉는다는 야릇한 쾌감으로 나는 흥분이 되었다. 내게 유일한 자유, 징그러운 자유인 죽음 같은 성욕이 나를 짓눌렀다. 노예들이 겪어야 하는 원인 모를 고통에 분노하는 척 해보다가도 은근히 왕이 되고 싶어하는 나 자신의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역시 내 눈앞에는 왕의 화려한 하렘과 교태 부린 요염한 시녀들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이 얄미운 욕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나는 온갖 비참한 사람들을 상상해본다.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텄한 눈,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지 할머니. 그런데도 통 마음이 가라앉질 않는다. 왕의 개슴츠레한 눈과 피둥피둥 살찐 쾌락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오히려 비참한 환락의 대조가 나를 더 흥분시킨다. 아무리 애써 보아도 공부는 지어지지 않아 나는 그만 신경, 신결증, 신경질적으로 수음을 했다. 왜 나는 순수한 민주주의에 몰두하지 못할까? 다음 날도 나는 다시 극장에 갔다. 나의 쾌감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지성적으로 한데도 역시 왕은 부럽다. 벌거벗은 여인들은 섹시하다. 노예들을 불쌍히 생각해 줄 여유가 나에게는 없다. 그 동경 때문에, 쾌감 때문에. 그러나 왕을 부러워하는 나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창피하다. 양심을, 윤리를, 평등을, 자유를 부르짖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창피하다. 노예의 그 비참한 모습들이 무슨 이유로 내게 이상한 쾌감을 가져다 주는 걸까? 왜 내가 평민인 것이 서글퍼지는 걸까? 왜 나도 한번 그런 왕이 되고 싶어지는 걸까? 아니, 그럭저럭 적당히 출세라도 해서 불쌍한 거지들을 개슴츠레한 눈으로 바라보고 싶어지는 걸까? 왜 나는 순수한 민주주의자가 되지 못할까? 왜 진짜 민주주의에 몰두하지 못할까? 이 책의 마지막 맨 뒷장에, 예, 정말 맨 뒷장에 써져 있는 글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비로소 이 작가님이 왜 나는 순수한 민주주의에 몰두하지 못할까라는 그 제목을 달았는지 조금 아주 정말 손톱끝만큼 깨달았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벌써 그 인간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이 교수님은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선적인 모습을 이 교수님은 그 성적인 쾌감을 통해서 표출해내신 거죠. 예, 표출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노예들이 그렇게 불쌍하고 신이들이 그렇게 막 즐거워 보이나요? 그 신이들이 모두가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내가 부러워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가 뭐 지금 이런 200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와이프가 한 명인데, 내가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10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떼부자에다가 여자가 진짜 지체에 널릴 텐데, 뭐 이런 말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누구나 상상은 할 수 있지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교수님이 다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예.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과 궁녀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사극에서도 그 궁녀들이 뭐 요즘 같은 퓨전 사극들은 뭐 궁녀들이 무슨 뭐 안에서 뭐 다른 애들하고 짝짝꿍하고 뭐 이렇게 사랑 싸움하고 이런 얘기 나오지만, 사실은 예전에 그 현실에서의 그 궁녀들의 위치라는 것은 뭐 평생에 왕의 승은을 한번 잇기 위해서 맨날 가꾸고, 그죠? 치열하게 어떻게든 승은 한번 이겼다고, 그죠? 예. 그런 게 사실은 그 현실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있지만, 요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눈에 뭐 불을 켜잖아요. 저기랑 똑같죠. 그 작가님 말씀하시는 유승준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아니, 그 유승준에 대해서 비판하는 너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정말 똑같지 않아요. 이 작가님께서 권해주신 이유는 한 손톱만큼은 이해했습니다. 뭐냐면, 너 자신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한 척 하지 말아라. 예. 그 얘기를 아마 하시고 싶으신 게 아닐까? 예. 누구나 해당되겠죠. 예. 예를 들어 이게 비빔맥시에도 해당이 되겠죠. 예.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에 그런 양면성을 너가 스스로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렇게 맘 편하게 누군가를 비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작가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오늘 찍어드린 영상은 굉장히 다양한 칼럼들이 묶여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그 소개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만 좀 모아서 소개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단락이 계속 끊어져 가지고 이게 다 이어져서 느껴지지는 어려우셨을 텐데, 사실 마지막에는 결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은 다 이렇게 맥락상 이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를 정말 잘했으면 좀 더 매끄럽게 영상을 찍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제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최대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정말로 좀 궁금하시다, 좀 더 호기심이 생기고 내 스스로를 좀 성찰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예, 일단은 먼저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화된 문맥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고 보세요. 예,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저 진짜 놀랐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저의 이중적인 모습일지도 진짜 모르겠는데, 예, 예, 어쩌겠습니까? 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렇다는 걸.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굉장히 좀 뜸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차차 알게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다른 책을 봐야 되는데요. 이 책이 저는 정말 몇 페이지 봤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전 차라리 지정학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제학 얘기해 주시면 뉴스로라도 좀 받고 이해가 되니까 이해되겠는데, 저는 인문학적인 철학 있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얘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정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책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보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저는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영상을 제가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좀 걱정되거든요. 예, 하지만 뭐 제 마음이 변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뭔가를 책을 봐야 되는데 이 책을 이해하지 않으면 다른 책이 이 책도 이해해야 또 작가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책을 봐야 되기 때문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런지는 차차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어, 저기 종이지갑은 이제 곧 발송 빨리 해드릴게요. 아마 이번 주 안에는 최대한 발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제가 부족해요. 제가 부족하다는 거 이번 시험을 통해서 또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증명이 된 만큼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은 더 올리기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또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왜 그런지는 아마 자연스럽게 다들 알게 되실 거니까 아무튼 열심히 정말 생태계 안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겠죠. 아, 정말 놀아도 되거든요. 속에 있는 말씀드리면 진짜 놀아도 돼요. 시간이 깡패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어, 그냥 제가 즐거우니까 이러겠죠. 예, 제가 몸이 생생히 안 있는 게 즐거우니까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예,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우리의 그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 그 하원 50분들을 우러러보며 열심히 쫓아가도록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야 제가 또 발전하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워낙 녹화가 매끄럽지 않게 준비가 돼서 매끄럽지 않게 진행이 됐는데 이 그 책을 조금씩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스스로 책을 보시면 좀 많은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책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